오늘은 경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다중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중주택 시장의 매매와 임대차 현장을 매일 직접적으로 접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보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현재 대출 규제가 진행되면서 경락자금 대출 또한 바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답답한 게 경락대출을 막으니까 경매를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들의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상반기에 20억이면 낙찰될 수 있는 건물이 대출을 막아놓으니까 18억, 17억에 낙찰이 됩니다. 낙찰가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원래 같았으면 피해를 보지 않았을 끝순위에 있는 임차인 한두 명까지 경락대출을 막음으로써 보증금 매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런 건 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세금으로 취득세, 보유세 모두 막아놓고 경매로 조금 싸게 산다고 해도 다주택자면 취득세 중과 맞을 거고 종부세 늘어나겠죠. 그런 거 감수하더라도 세금을 좀 더 많이 내면 대출받아서 잔금 치르겠다는 낙찰자들한테까지 굳이 박을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 경매로 넘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10년 전에는 기준금리가 1.75%였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인 0.5%까지 떨어졌었죠. 부동산 시장은 최고점을 향해 갔고 그때 대지 40~50평짜리 신축 건물이 한 30억 전후로 거래가 됐고 소액 투자자들도 1, 2억으로 월 3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담보대출금리 2%대, 전세자금대출금리 1%대로 밀어줬습니다. 그야말로 그때는 짓자마자 팔리고 전세금으로 건축비 회수도 될 수 있는 시대였죠.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5년 전까지만 해도 폭등하던 전세가는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를 맞추기 위해 보증금 평균 20% 정도 낮춰야 됐고 수익률도 급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만한 사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시장 불안은 더 커져갔습니다. 결국 일부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고 급매물이 대거 쏟아졌습니다. 물론 전세 사기, 의도적으로 임차인을 속이고 보증금을 편취한 임대인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건 100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같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10년 전에 보증금 5억에 융자 5억 끼고 20억짜리 건물을 매입했던 70대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분들 최근에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요즘 20대 임차인과 70대 임대인들 대화가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만기돼도 집 안 보여주려고 하고 이미 서로 불신이 깊습니다. 임차인은 챗 GPT한테 물어봅니다. 법적으로만 대응하려고 하죠. 그 과정에서 대화가 끊기니까 결국 경매로 넘어간 겁니다. 이제는 대출도 막혀서 팔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경매로 넘어가면 임대인에게는 전세 사기꾼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집니다. 정말 그 70대 노부부가 전세 사기꾼일까요? 그리고 또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는 또 다른 어둠의 그림자가 다가옵니다. 바로 변호사입니다. 못 받은 돈 받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죠. 그리고 임대인, 부동산, 심지어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형사, 민사, 행정적으로 한 번에 고발하고 소송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변호사들은 작게는 500만원, 많게는 1000만원이 넘는 수임료를 챙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부분 같습니다. 혐의 없음, 기각한다 라는 결론만 남습니다. 이게 바로 2차 피해입니다. 나라에서는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가입하라는 소리만 합니다. 무슨 보증보험 무쇠입니까? 5년 전까지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기업 대출금리 1%대, 버팀목 대출 2%대, 전세자금 대출을 안 받으면 바보 취급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들 전세 살면 이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세 들어가면 미친 사람 취급받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임대인들은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5억, 10억씩 내주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또 말합니다. 보증보험 가입하시라고. 하지만 그거 아시나요? 보증보험의 가입 조건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것을요. 최근에는 허그가 인정하는 예비 감정 평가 제도가 도입되면서 일반 평가법인이 발급한 감정서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허그에서 지정한 평가법인 감정서만 유효합니다. 쉽게 말해 집값을 낮게 평가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공시가 150%까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많아지니 150%, 140%, 126%까지 줄었습니다.
결국 10개 중 절반 이상은 보증보험 가입이 아예 불가능한 구조가 됐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보증보험 가입만이 답이다라고 합니다. 놀리는 것도 아니고 보증보험 가입을 못하게 해놓고 가입하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정부는 회피성 정책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 대부분이 이런 구조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 이게 또 다른 전세 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미만한 사고, 사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노후 대비로 원룸 건물 산 70대 노부부도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투자한 투자자도 이런 상황이 될 것을 알지 못했던 임차인도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뒤처지는 것처럼 느꼈을 테니까요. 임차인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들도 불안해하면서 서로를 적대시합니다. 일부러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